여러분 요즘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 단톡방에서도 가족 카톡방에서도 심지어 점심 먹다가도 꼭 한 번은 나오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야 하나?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평택 공장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지고 이제 증권계에서는 꽤 진지하게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단 한 분기,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영업이익 54조 원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4조, 작년 한 해 전체 이익이 44조였는데 그걸 단 3개월 만에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숫자는 이렇게 화려한데 왜 우리 투자자들은 마냥 웃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54조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4월에 숨어있는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숫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4조가 가능한 걸까? 최근 메리츠증권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무려 54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장 평균, 즉 컨센서스는 36조 원대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보다 50%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처음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그런데 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봐야 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018년 슈퍼사이클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고작이라서 이 주치밖에 안 남았어요.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창고에 쌓이기도 전에 바로 팔려나갑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처럼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구조죠. 고객들은 물량만 확보해달라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에 1만 원에 팔던 제품이 지금은 2만 원에 팔리는 상황,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 영업이익률이 급등하죠. 같은 제품, 같은 공장, 같은 인력인데 매출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익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HBM4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짚고 가겠습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D램으로는 한계가 있고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비유하면 일반 D램이 자전거 도로라면 HBM은 포뮬러 1 서킷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이 HBM의 6세대 버전인 HBM4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이제는 수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고는 없고 가격은 폭등했고 I용 핵심 메모리까지 올라탔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54조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전문가들은 이걸 못 맞췄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강남 집값을 계산한 것, AI 시대의 폭발적인 수요를 기존 사이클로 해석하려다 보니 결국 계산 자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혹시 GTC 2026 보셨나요? 그 자리에서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땡큐 삼성,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왜 뉴스가 됐을까요? 이유는 불과 2년 전 상황을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2024년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에게 사실상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수율이란 100개를 만들었을 때 그중 몇 개가 제대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은 이 수치가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엔비디아는 TSMC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TSMC 한 곳에 몰빵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세탁소인데 예약이 꽉 차서 손님들이 기다리다 못해 그냥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틈을 삼성이 파고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AI 추론 칩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을 필수 파트너로 다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단순한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테슬라, 애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수주 릴레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는 오랫동안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히려 앞으로는 가장 강력한 이익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삼성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 왜 시장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을까요? 첫 번째, 유동성 절벽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업들이 세금을 낸다는 건 그동안 시장에서 굴리던 돈이 정부 계좌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에 쓰이던 돈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사라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리퀴디티 클리프, 즉 유동성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한국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도 하나의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 한국 주식까지 같이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고 외국인 비중이 높고 글로벌 펀드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 달러가 필요해진다, 글로벌 자산을 일부 매도한다, 한국 주식도 같이 판다, 대형주가 눌린다. 두 번째는 환율과 자금 흐름입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송금이 겹칩니다. 한국에서 받은 배당금을 자국으로 보내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그 규모만 해도 약 11조 원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달러 수요는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지금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을 팔고 환율은 더 오르고 다시 매도가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있었던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입니다.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을 안정시켜 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금 유입을 계산할 때 기준 환율은 약 1,43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네, 같은 달러가 들어와도 원화 기준으로 보면 실제 유입 효과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기대했던 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미국 세금 납부로 돈이 빠지고 외국인 배당 송금으로 또 빠지고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자금 이탈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실적은 좋은데 이제 주가는 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승률이 70%부터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 유리한 계절성 위에 유동성, 환율, 글로벌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쉽게 웃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위치가 다르다. 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앞서온 주자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충분히 달려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주계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 탄력은 조금 둔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현재 PER, 즉 주가수익 비율이 약 외서 6배 수준입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분명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 격차를 메울 여지가 있고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 마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위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발표 당일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시장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주계 선반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표 당일 숫자 보고 흥분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하락을 맞는 경우, 이 패턴 매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4월 7일 실적 발표 이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모리 가격 가이던스 이 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이 정점이냐는 논란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둘째, HBM사 출하 속도 2월 양산 이후 엔비디아로의 납품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셋째, 파운드리, 추가 수주, 테슬라나 애플 같은 빅테크 고객사의 추가 수주가 실제로 확정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흥분해서 추격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 정보를 확인하고 시장이 충분히 반응한 뒤에 분할로 접근하는 구간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이 방식이 결국 더 안전하고 결과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4조 원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있습니다. AI 수요가 만들어낸 메모리 시장의 구조 변화, HBM4라는 새로운 성장축, 그리고 파운드리의 반전, 이 모든 흐름이 지금 하나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4월의 유동성 절벽, 1,500원에 가까운 환율, 사업부 간의 구조적인 균형 문제, 그리고 재료 소멸의 위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모두가 숫자에 환호할 때 그 뒤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 차이가 결국 5년 뒤 내 통장의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